세 번째 부사적용법 시간입니다.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자, 그럼 다시 부사가 무엇인가를 일단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갑시다. 자,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부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자, when, 언제? 라고 물어보면 yesterday, 어저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이 어저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부사예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자, 그리고 이 부사를 답으로 유도하는 이 의문사도 역시 의문부사라고 얘기해. 부사를 답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의문부사인 거죠. 그러면 where라는 의문부사는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라는 또 답을 부사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답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where도 역시 의문부사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사다라고 일단 하나 정리를 해둡시다. 자, 이 부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대한 답인 이 부사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자, 이, 조, 때, 동양, 목, 결, 양. 자, 요렇게 총 8개의 의미로 나눠지는데, 자, 이는 이유, 다음 조건, 다음에 때, 동시, 상황, 다음에 양보, 다음에 목적, 그 다음 결과, 다음에 양태. 자, 이렇게 8가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대표적으로 접속사로 따진다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지.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유가 되는 거고, 조건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절이 조건이 되는 거고, 자, when은 뭐뭐 할 때 이렇게 되죠. 다음 동시 상황은 while 뭐뭐 하는 동안. 자, 양보는 도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도우는 이걸 왜 학생들이 양보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you are ugly. 자, 네가 못생겼지만 만나줄게. 자,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못생겼지만 만나줄게.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네. 양보. 도우 양보. 다 목적은 so하고 대시 붙어 있을 때, 이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이 so 대시 목적이고, 다음 결과는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이 that을 우리가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그 결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that 이하가 결과의 부사절이다. 다음 양태는 a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이 되어지는 모양과 형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수, 따, 대, 처, 만.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수록, 따라, 대로, 처럼, 만큼. 보통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 as가 요거 말고도 이유의 뜻도 있고, 때의 뜻도 있고, 뭐 동시 상황도 있고, 좀 특수한 경우지만 양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뜻들 말고 as만 갖고 있는 별도의 뜻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만큼, 자, 이 정도의 뜻을 가질 때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 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다면 결국 이런 의미들을 갖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그럼 부사적용법은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중에서 투부정사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이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유를 성문에서는 2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감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지?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의 근거다. 결국 이 이유에 대한 답인 경우는 우리가 의문사 why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왜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왜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를테면 자, he was surprised. 자, 그가 놀랐습니다. surprised. 그가 놀랐습니다. 다음에 to hear the news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자, 그 사람이 놀랐어. 왜 놀랐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이유를 들었으니까 왜에 대한 답이야. 왜에 대한 답이고
결국 이 사람이 놀란 이 감정의 이유가 되는 거고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he must be mad. 자, 그 사람은 미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물어보지. 왜 그렇게 판단하니?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To marry her. 자, 그녀와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가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왜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if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야. 만약 뭐뭐 하다 하면, 자, 이건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때를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시 상황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양보도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한두 번 볼까 말까? 자,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일반적인 게 이제 목적이지. 자,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목적은 그는 일했습니다. hard, 열심히 일했어요. 왜 그랬지? 왜 열심히 일했지?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물어봐? 왜라고 물어봤더니 성공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나타낼 때 하고 목적을 나타낼 때는 결국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네. 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결과 양태가 남았는데, 자, 양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자, 거의 없으니까 결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가 살았어요 라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그가 살았어요 라는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to be a scientist,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scientist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자, 그는 살았어. 왜 살았지?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서 결국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가는 거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어떻게 간다? So, 그래서 어쩌라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 어떻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lived 말고 또 이렇게 가보기도 합시다. 자, 이 문장도 he grew up. 자, 그는 성장했어. to be a pianist.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 그는 태어났어. 어렸을 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나왔어. 왜 성장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도 왜가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는 성장했어. 그래서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 자, 어떤 동사들은 이를테면 live라든가 그 다음에 grow up이라든가 awake 같은 뭐 깨어났다라든가 뭐 이런 동사들은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이다. 이 so에 대한 답일 때, so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때, 그때 얘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의미들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정리를 하면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나 부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고, 이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이라는 그 용법을 가지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예문들이 성문 기본 용어에 어떤 식의 예문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합니다. 왜? 그렇지, 왜지. 왜 일하지?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not live,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크게는 두 개였었어. 이유와 목적이었었는데, 자, 얘는 이유, 목적 중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I'm very glad. 나는 아주 기쁘다. 자,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어. 나는 기쁘다라는 감정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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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으니까 기쁜 거야. 뭘 들었지? 데디아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동사가 to가 붙으면서 투부정사가 됐을 때도 그 동사 다음에 원래 이 동사가 동사였을 때 따라다니던 요소들이 그대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투부정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당신의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병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나는 기쁘다. 자, 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다시 감정의 원인과 그 다음에 판단 근거 중에서 이 문장은 감정의 원인에 해당한다. 투부정사가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He must be mad. 자, 그는 틀림없이 미친놈이야. 미쳤으면 틀림없어. 자, 왜?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지? 자, 그때 to do such a foolish thing. 그런 멍청한 짓을 하니까 해서. 자, 왜에 대한 답이에요.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든 간에 이 질문에 대한 이 문장을 보고서 던진 질문, 왜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는 살았어. 자,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는 살았어. 자, 왜 살았지? 왜 그냥 빨리 죽지? 왜 살았지? 이런 뭐 질문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라고 던졌으면 그래서 왜가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그래서 어떻다고? 봤다고. 뭐를? 그의 증손자, 손녀들을 봤다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절에 would be나 will be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아까 2조 때 동양 목결량에서 2조 때 동양 목결양에서 자,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어떤 경우? 주절에 will be나 would be가 나오는 경우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문장 투부정사를 if절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절의 주어와 같을 거고 I가 될 거고, 여기가 will be가 되면은 get를 쓰면 되고 would be가 되면은 got를 쓰면 되지. 자, got를 쓰게 되면 if절에 과거동사를 쓰게 되니까 이게 그 유명한 가정법이 되네. 자, 그럼 다시 내가 진급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would be happy, 기분이 좋을 텐데 라고 가정법까지 연결이 되네. 자, will be와 would be가 나오면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 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6번. 자, 6번은 자동차가 was very nice,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운전하기에 아주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한다. 다음, 그는 was fast. 여기서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빨랐다가 돼. 근데 충분이라는 부사가 빠른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충분히 빨랐다야. 그 다음,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충분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히 빠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합쳐봅시다. enough to를 앞으로는 뭐뭐 할 정도로 라고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 경주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거를 그냥 경주에서 승리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경주에서 승리할 정도로 빨랐다. 여기 나온 투부정사는 앞에는 enough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enough to 구문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든 앞에 있는 부사든을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형용사 부사 수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하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7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도 아니고, 이건 그냥 설상가상으로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는 투부정사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사적용법 정리 마치겠습니다.